자, 이 li 하나의 구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이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New Arrivals 부분입니다. HTML, CSS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New Arrivals를 보면 지금 New Arrivals를 비롯해서 밑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사이트를 크게 위에 헤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메인, 그 다음에 푸터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쵸? 자, 지금 여기 부분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가 다른 페이지에도 똑같이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그걸 확인해야 누구한테 백그라운드를 줄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죠. PSD 좀 열어볼게요. 프로덕트 또는 프로덕트 쇼 PSD 열어보겠습니다. 서페이지도 확인을 해야 백그라운드를 넣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백그라운드가 동일하게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HTML에서 이 부분을 여기 New Arrivals부터 해서 베스트 세일즈 배너까지를 HTML에서 뭐로 구분을 해놨나 볼까요? 구분을 해놓은 게 없네. 자, 지금 보면 메인 슬라이드는 화면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푸터를 제외하고 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누구한테 백그라운드를 주면 되겠냐면 메인한테 주면 되겠네요. 그죠? 메인한테 백그라운드 주면 되겠으니까 HTML 바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New Arrivals의 타이틀 밑에다가 작성을 할 건데, 자, 지금 메인 함에서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박스 친 부분이 다 동일한 폰트 사이즈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나올 때마다 마치 새로 나온 것처럼 얘 폰트 사이즈는 몇이고 컬러는 몇이고 그렇게 짜는 게 아니라고요. 미리 클래스명을 정해놓고 그 클래스명에다가 해당 스타일을 잡아놓으면 다음 페이지 나올 때는 똑같은 클래스명을 써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스타일이 여기도 살아 있었네. 이거 아까 그냥 잡았는데 위에 거부터 바꿔야 되겠는데. 서페이지를 안 보고 했더니 얘가 또 있잖아. 여기에도 지금 그죠? 요 폰트 사이즈와 이게 지금 여기의 스타일이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고요. 자, 얘는 그러면 이렇게 잡을까 합니다. 부스트랩 좀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스트랩이 롯돼 있는데, 자, getbootstrap.com에서 부스트랩 사이트 좀 가볼게요. 오셨습니까? 다큐멘테이션, 컴포넌트, 다큐멘테이션, 컴포넌트, 점보트론. 점보라는 게 뭐냐면 얘만 독특하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 부스트랩에서 쓰는 클래스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드만 로드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 이 클래스명을 써봤자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명을 써봤자 이 스타일로 나오진 않아요. 대신 뭐를 참고하려고 하냐면 얘들의 부모한테다가 전보트론이라는 걸 담고 이거의 스타일만 공통어 잡기 편하게 얘는 전보트론이라는 걸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에다 전보트론을 쓰겠다는 얘기냐면 이걸 감싸는 부모와 얘를 감싸는 부모의 전보트론을 쓰겠다고요. 그래서 전보트론 안에 H2와 전보트론 안에 H3 P 태그가 동일한 스타일로 나오게 하려고요. 이해됐습니까? 제 의도를 볼게요. HTML 가보겠습니다. HTML에 가서 위에 우리 저게 슬라이드에 있었죠. 슬라이드를 열고 여기에서 지금 얘 안에 있는 H2, H3P 얘의 스타일이 지금 상품의 카테고리 페이지도 똑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컨텐츠 말고 클래스명 하나 더 넣겠다고요. 점보트론. 잡으셨습니까? 점보트론이라는 클래스명을 슬라이드마다 컨텐츠 옆에다가 다 넣어주시죠.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넣으셨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뭐 슬라이드 안에 li 안에 컨텐츠 안에 h2에 잡았던 거를 싹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보트론 안에 h2 전보트론 안에 h3 이렇게 바꾸겠다고요. 오케이? 귀찮다고 새로 나오는 거 계속 CS 잡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정말 유지 관리하기 불편한 사이트가 돼버립니다.
애초에 생각났을 때 공통어 잡을 수 있는 건 한 대 몰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전버트라는 클래스명을 새로 넣어줬으니까 CSS 가볼게요. 아까 슬라이드 안에 이 부분이요. 요 세 개가 이 세 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이 똑같이 쓰일 거라고요. 찾으셨습니까? H2와 P와 3와 P의 스타일 찾으셨어요? 자, 이걸 잘라서 자를게요. 잘라서 공통적인 요소니까 위로 올라가서 하겠다고요. 위에 common element 부분에다가 넣을게요. 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래스명 전버트론이라는 걸 넣어줬으니까 전버트론 안에 H2, 전버트론 안에 3, 전버트론 안에 P라고 해서 이렇게 공통으로 잡겠다라고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자, HTML 수정하고 저장하고 CSS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원래의 화면과 똑같이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 오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스타일이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전버트론의 H2, 3, P라고 쓰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다시 이 부분으로 올게요. 자, 이 부분도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에도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저것들의 스타일을 똑같이 잡자고요. 자, 일단 HTML 코딩을 한 다음에 얘들 공통적인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부분 할 거냐면 이 부분, New Arrivals 부분, 여기까지가 New Arrivals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 점점점 있는 데까지가 New Arrivals 부분이라고요. HTML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New Arrivals 부분입니다. 자, 타이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New Arrivals 부분에서 이 부분의 색깔이 지금 달라요. 그죠? 특별히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건 스팬 태그로 감싸 보겠습니다. 스팬 이렇게 감싸겠다고요. 됐나요? 클래스명은 컨텐츠 영역에 H2 컨텐츠 영역의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얘로 하겠다고요. 보이나요? 됐습니까? 컨텐츠 타이틀로 해주시고 디자인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패러그래프 가운데 정렬이고 정렬이니까 얘를 감싸는 부모는 따로 안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를 바로 저 타이틀을 설명하는 거니까 얘도 컨텐츠의 대표적인 설명이라고 할게요. DESC라고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텍스트 카피해 오시고요. 리셋 이센셜 했고요. 자, 타이틀 카피할게요. 더미 텍스트 그냥 하나 카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코딩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작성해 볼게요. 자, UL에 클래스명 좀 넣을게요. 클래스명은 new arrivals의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li 하나 구조에 만들고 4개로 복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요. li. 자, 이 li 하나의 구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지 설명 가격이 보이고 있죠. 그죠? 근데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보이게 하겠대? 얘처럼 보이게 하겠대요.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 밑에
이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HTML 안에 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CSS 열자마자는 여기에 가격까지만 이렇게 보이고 마우스 올렸을 때 이게 아래에서 올라오게 하겠다고요. 화면 보죠. 디자인 볼게요. 리스트 하나의 구조. 일단 이미지 그리고 타이틀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나옵니다. 그죠? 둘로 분리 좀 할게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과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온 내용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디폴트라고 해볼게요. 호버라고 할게요. 이렇게 둘로 구분하겠다고요. 기본적으로 나올 거 이미지와 제목과 가격이 여기 안에 넣겠고,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올 거가 아래 숨어 있다가 올라올 녀석을 이렇게 만들겠다고요. 얘를 왜 둘로 구분을 하냐면 이 높이를 여기에 맞춰서 일단은 놓기 편하게 얘의 높이에 맞춰서 얘의 높이를 주면 되니까. 그죠? 됐나요? 자,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스 안에 누굽니까? 코트의 이미지 봐야 알겠네. 그림 좀 볼게요. 네, 자켓이군요. 자켓의 01 JPG Alt에도 자켓이라고 뭐 써주면 좋겠고요. 가격 제목 가격 글씨 카피해 왔고요. 넣어줍시다.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올 거가 사이즈를 고르는 게 있고, 그리고 색깔을 바꾸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색깔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이즈에 얘가 있다라는 거고, 얘는 어디에서 상세 페이지 가서는 바꿔놔도 돼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저 색깔대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면 상세 페이지로 가지 않습니까? 상세 페이지에선 이게 색깔이 바뀌고 사이즈를 고를 수 있고 가격이 바뀌는 건 여기서 하는 거지, 이 뷰에서 색깔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이 옷은 이 컬러가 있어, 이 사이즈가 있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호버 안에다가 작성할게요. 예, 사이즈. 그냥 패러그래프에다가 저것들의 사이즈가 들어오게끔 하면 되겠다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의 옵션으로 얘의 사이즈가 스몰과 미디엄과 라지와 엑스트라 라지가 있다라고 해서 체크를 해주면 그게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짜놔야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HTML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값을 불러올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HTML 짤 때. 자, 호버에서 그러니까 얘를 지금 제 말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해서 패러그래프에다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하면 DB에서 각각의 상품에 이 사이즈를 불러올 수 없다고요. 여기 넣어줄 수가 없다고. 최소한 어디가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사이즈가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태그로. 그래야 스크립트든 DB를 통해서 PHP든 JSP는 ASP를 통해서 여기에 DB에 있는 상품의 저 사이즈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HTML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다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상품의 사이즈를 불러와 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쓰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게끔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얘를 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래머가 아주 싫어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구분이 이렇게 지금은 이 디자인만 봐서는 다 똑같은 사이즈가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데이터베이스까지 생각을 하면 절대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상품에는 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장바구니에 눌러 찜하기를 눌러 또는 얘 상세 페이지로 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카페이사 잠깐만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카페이사에 갑니다. 카페이사닷컴에 가봐 주세요. 특히 쇼핑몰을 만들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카페이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쇼핑몰 프로그램에서 위에 상단에 쇼핑몰 센터 좀 가볼게요. 상단 메뉴에서 쇼핑몰 센터로 와주세요. 들어오셨습니까? 쇼핑몰 체험에 들어가 볼게요. 쇼핑몰 체험 랜덤으로 아무 쇼핑몰이나 뜰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랑 다른 화면을 보고 있을 거라고요. 일단 들어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상품의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있네. New Arrivals. 그죠? 이 리스트 하나의 구조를 볼 거라고요. 보는데 여기에서도 여기에 카트가 있어서 또는 찜하기가 있어서 우리 거랑 지금 되게 비슷해요. 그죠? 쇼핑몰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얘를 장바구니에 담으면 이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리스트든 이게 DRB가 구분이 돼 있든 얘만 콕 집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거 찾으셨습니까? 검사해 보세요. 검사해 보십니다. 리스트 하나의 구조가 있으면 LI로 되어 있어요. LI 접어봅니다. 접어보면 여기에 상품마다 반드시 뭐가 있냐면 ID가 있다고요. 이게 이 상품의 프로덕트 ID가 뒤에 붙게 돼 있어요. 찾았습니까? 저게 있어야 상품 이거에 장바구니에 담을 때 이 아이디를 물고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기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아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HTML 짤 때 이 li 하나에 아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프로덕트 뭐 아이디라고 해서 02번, 03번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들어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페이지 내에서 같은 이름의 아이디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연번으로 해서 넣어줘야 되겠다고요. 여기도 어떻게 얘들이야. 여기에 또 이제 상품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상품의 제목, 상품의 가격. 우리는 지금 HTML 버전이니까 이걸 여러 개 만들 거지만 나중에 카페이사든 데이터버스 버전으로 가면 이 앞뒤로 while문이든 for 구문을 써서 얘가 이 L 하나가 반복문이 되는 거예요. HTML 버전이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무식하게 다 써놓는 거지. PHP 버전이나 거기에 앉혀있는 버전으로 가면 얘가 반복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목이 나오는 건 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타이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요. 이해됐습니까? HTML 버전에서는 일단은 글씨가 있고 스타일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한 사이즈가 들어오게끔 구분을 한다고요. 스팬 태그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그래서 사이즈라고 해놓으면 더 편하겠지? 그러면 이 HTML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프로그래머가 여러분을 다르게 보겠죠. 센스가 있네 라고 해서. 됐나요?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앉히든 카페이사에 앉히든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HTML이 잘 돼 있으면 HTML 구조가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일이 수월해진다고요. 물론 DB 버전까지 안 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도 안 가본 상태에서는 도대체 제가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뒤에 뭐 카페이스든 워드프레스든 그누보드든 엑스이든 뭐든 간에 DB와 연동되는 버전은 다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면 여러분이 실무에 땅 들어갔을 때 이미 짜있는 HTML은 다 그런 구조로 돼 있을 거거든. 우리는 HTML을 보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은 HTML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HTML 버전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건 빙상의 일각이라고요. 얘와 섞여 있는 코드들을 다 분리해서 마치 매트릭스에서 코드를 보면 머릿속에 비주얼이 나오는 것처럼 얘들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싹 분리해서 저건 내가 모르는 코드, 이건 내가 아는 코드, 형상이 나오게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호버했을 때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얘가 이걸 구분을 뭐를 해주는 게 좋을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걸 P 태그로 했고 이것도 P 태그로 하고 가운데 선이 하나 있고 이건 리스트로 하면 되겠네. P 태그로 또 가죠. 여기에는 클래스명 뭐가 들어와요? 컬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여기 안에다가 스팬 태그로 해서 컬러를 만들어 주겠다고요. 스팬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게? 그 상품의 컬러가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컬러 1, 2, 3, 4 이렇게 들어오게 하거나 컬러 1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그러면 얘 상품의 컬러를 등록할 때 등록한 이름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요. 됐나요? 그게 뭐 레드면 레드, 퍼플이면 퍼플 그 이름이 여기 들어오고 그 이름에 색깔을 넣어주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들어오면 그 색깔의 배경으로 짠 하고 나타나야 된다고요. 저것도 자동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CSS를 그리고 상품을 선택을 할 때 되도록이면 색깔의 종류를 고르면 그 종류가 여기에 컬러로 들어오게 하려면 컬러 원투 소 프리퍼로 하면 안 되겠는걸? 자, 컬러 네임에 W3 스쿨스 좀 가볼게요. 이름이 들어오면 그 이름대로 바로 배경이 들어오게끔 짜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색깔을 고르면 그 색깔대로 저 동그라미의 색깔이 바뀌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돼 있는 컬러 중에 쓸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나 저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컬러 네임 W3 스쿨스에 와 있어요. 컬러 네임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이 이름을 그냥 쓰면 얘는 그래서 컬러의 이름을 확인을 했다고요. 대략 아까 제가 블루 바이올렛 스카이라는 게 혹시 있나? 라이트 스카이 블루 이런 게 있구나. 라이트 블루 스카이 카피 저 이름으로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정하면 안 되고 쓸 수 있는 이름을 확인하고 써야 되겠다고요. 그죠? 여기에서 얘가 라이트 블루 스카이라는 색깔의 이름이 있고 그린도 조금 밝은 그린색을 확인을 해볼게요. 그린 라이트 씨 그린이 아니고 라이트 살몬 라이트 그린 있군요. 라이트 그린 썼고요. 짙은 것도 봅시다. 네이비 중에 미드나잇 블루 그거보단 조금 더 다크 이 정도 되겠구나. 다크 마젠타 정도. 잠깐만 색깔이 좀 다른데 귀찮아 그냥 가. 이렇게 해서 색깔을 넣어줬고 레드도 그냥 뭐 레드로 가도 되고 색깔 레드 그냥 레드는 레드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얘의 스타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거 대소문자가 이걸 그대로 받아와서 이거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 옵션으로 등록한 저 컬러의 색깔이 그대로 스팬 태그의 클래스명으로 들어오고 그 클래스명으로 들어오면 얘 백그라운드를 그 클래스명을 받아와서
백그라운드를 바꾸겠다고요. 됐나요? 생각할 게 많죠. 요것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의 구분선이 하나 있어요. HR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 뭐라고 하지? 그냥 리스트 li 3개 안에 a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지금 상세 페이지로 가고 장바구니에 담기고 찜하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우리가 링크는 따로 없으니까 얘한테다가 할 거고, 저게 아마 스프라이트 이미지 안에 있는 이미지를 쓴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있죠? 얘랑 그러니까 똑같은 클래스명 뭐가 필요합니까? 클래스명 스프라이트가 필요하죠? 우리가 저 배경을 쓰는 거엔 다 이걸 썼으니까. 그 다음에 지구 earth, 그 다음에 add to cart, add cart, 그 다음에 찜하기 wish list. 그렇지, 쉐어구나. 네. 저게 상세 페이지가 일리가 없고, 나 이거 사줘 라고 할 때, 이거 이쁘지 않니? 라고 할 때 이거 클릭하면 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다가 링크가 가는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지금 쉐어라고요. 그죠? 쉐어로 할게요. 쉐어. 쉐어로 바꿔 주십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게 share, add cart, wish list라고요. 이게 li 하나, 상품 하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li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4개로 늘릴게요. 둘, 셋, 넷. 이미지는 우리가 자켓 1, 2, 3가 있군요. 그러면 바꾸고 아이디 반드시 바꿔놔야 돼요. 여기에 이 페이지에서 같은 이름의 유일무이한 저 같은 이름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절대로 없다고요. 바꿔 주세요. 2, 3, 4, 5 이런 식으로 아이디의 이름은 반드시 바꿔놔야 됩니다. 안에 있는 이미지 경로, 얘는 아까 디폴트 안에 경로 2, 그냥 이미지만 살짝 바꿀게요. 3 하고 브라우저에서 보면 네,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고 있겠지? 됐나요? li 하나의 구조, 전체적인 구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CSS를 짜겠습니다.